오늘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 있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 그럼 일단 수입 배당금은 뭐죠? 수입 배당금 배당금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 회사는 회계 처리가 차변에 현금 한 1억 할게요. 1억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억 원. 그러면은 입금입니다. 세법도 배당금 수익은 입금. 그럼 이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수입 배당금 수익 기업회계에서는 1억 잡고 세법도 배당금 수익은 입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배당금이 1억 중에서 30%를 입금 불산입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입금 산입되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7천만원. 아시겠죠? 이게 수입 배당금 전부에 대해서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아니라 30%는 입금 불산입한다. 그래서 입금 산입되는 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한번 보세요.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제도를 해준다는 걸까요? 1억 원에 전부돼서 과세되지 않고 7천만 원만 과세한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거다. 그럼 이중과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중과세는 두 번 과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단계에서 한 번 과세. 어떻게 과세되죠? 각 사업년도 소득. 그리고 배당할 때 있죠?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이 경우 또 한 번 과세. 배당소득세 또는 입금. 수입 배당금은 입금입니다. 법인세법상. 이 개인은 배당소득세,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입금, 배당금 수익, 입금. 그러니까 이 두 번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법인 단계 할 때 각 3년 소득 금액으로 한번 과세되고, 또 배당할 때 배당 소득세나 배당금 수익 입금으로 해서 또 한 번 과세되고, 이 두 번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과세되는 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A가 있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A기업 주식 1만 주를 1억 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나중에 배당금 1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럼 이 100만 원 받으면은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배당 소득세를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법인 단계에서 이 배당금 100만 원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세후 금액입니다. 법인세가 과세된 세후 금액에 대해서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죠. 법인 단계에서
예,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법인이 한 10억 원 벌었다. 10억 원 벌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한 3억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2, 4, 8. 2억 원은 2천 플러스 8억 원에 20%. 1억 6천. 1억 8천만 원. 2억 할게요. 그러면 법인세가 2억 원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세후소득은 8천만 원이죠. 아니, 세후소득은 8억 원이죠. 8억 원. 그러면 이 8억 원 있죠? 이 8억 원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그럼 100% 배당 가정해 볼게요. 100% 배당. 100%. 그리고 이 갑이란 대주주가 갑 대주주인데 100% 보유, 100% 보유로 가정해 볼게요. 100% 보유. 이 세후소득 8억을 100% 배당하면은 이 갑 대주주는 이 8억 원에 대해서 입금이죠. 8억 원 입금. 그래서 또 법인세 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세후 소득을 배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받은 갑 대주주는 또 한 번 법인세 과세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중 과세를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배당금 8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30%로 한 100%로 할까요? 100%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그러면 전부 8억 원 입금이 된 게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8억 원은 받은 8억 원 배당금 8억 원 입금인데 전부 100% 8억 원 전부 입금 불산입하면은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책을 볼게요. 이 보면 이중과세 조정하는 장치가 개인 주주는 배당세 공제, 법인 주주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 배당세 공제 있죠?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그럼 먼저 1단계 보세요. 우리가 제가 말했듯이 100% 부여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이 100% 주식을 100% 부여하는 경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은 100%다. 이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 수익을 받는 경우. 이것도 중요한 게 의제배당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해준다는 겁니다. 의제배당도 법인세가 과세되죠. 의제배당도 입금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배당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해당 지주회사가 아니죠. 잠깐만,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인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의제배당은 실제로 내가 받은 게 없잖아요.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배당으로 간주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의제배당도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해준다는 겁니다. 먼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보면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 한다. 이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40% 이상. 다만 주권 상장법인이나 벤처기업은 20% 이상. 이거를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중요한 거 나왔죠?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배당 기준일 알아야 되겠죠?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 뭐예요? 배당의 기준이 되는 날. 과세기간 종료일, 보통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보통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면 이 배당 기준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언제까지 취득이 된다는 거죠?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만약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다. 그러면 9월 30일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취득해야지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 배당 기준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배당 기준일은 주주가 배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날. 그러니까 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회사 업종 보세요. 금융지주회사다. 금융지주회사면 자회사도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회사가 금융업인데 자회사가 제조업이다. 그러면 이 주주회사에 대한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일반 법인의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수익배당금 이게 보시면 보세요. 이 수익배당금에서 지급이자하고 주식적수 곱하기 자산총액 적수, 주식적수 자산총액 적수. 약간 좀 복잡하죠? 이게 잘못됐네요. 주식적수 자산총액 적수 입금 불산입률. 이 식은 여기서 보시면 수익배당금이 1억 원이다. 1억 원이다. 수익배당금 1억 원. 그러면 나는 이 지급이자가 만약 500만 원이다. 그럼 이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이 지급이자에 대해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자금을 차입해서 수익배당금과 주식을 산다. 자금을 차입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 이 자금 차입할 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송금. 자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까지 좀 해주면은 이중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급 이자에서 일정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급 이자가 있다. 그러면 자금을 차입해서 다른 범인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수익배당금에서 차감한다는 겁니다. 지급이자.
그러니까 지급이자는 다 있겠죠. 웬만하면 그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그래서 자산총액 족수분의 주식 족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차액금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이자 비용은 송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차입을 통한 차입을 해서 조세 부담 회피를 방지한다.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자 비용은 송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입을 많이 할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법인세 부담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조세 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이자 이 부분은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급이자는 배당 확정일이죠. 배당 확정일. 배당 확정일 현재 지급이자다. 그럼 이 배당 확정일은 언제예요? 배당 확정일. 배당 확정일은 배당이 확정된 날입니다.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 배당 기준일은 만약 이걸 예를 들어서 2018년이다. 2018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2018년 9월 30일까지 취득해야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이 적용받을 수 있고, 배당 확정일은 보통 2019년 2월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배당 확정일은 보통 2019년 2월이다. 배당이 확정된 날이죠. 주주총회 결의일, 결산 확정일 이런 겁니다. 이 배당 확정일 보시면은 결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결의한 날, 그러니까 주주총회 승인일이죠. 주주총회 승인일. 배당 확정일은 정기 주주총회 승인일. 주주총회 승인일. 배당하기로 확정한 날. 이때입니다. 2019년, 보통 2019년 2월달. 그러니까 지급이자도 2019년에 지급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지급이자. 그 다음 보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연지급 수입이자, 송금 불산입된 지급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급이자 있으면 무조건 이 시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이거는 이거죠. 자산을 장기 할부로 매입한 경우. 이거 중급 회계에 보면 나오는 거죠.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경우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경우. 그러면 이 나중에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나중에 다 상각하는 거죠. 그럼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어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장부에 계산할 수도 있고 그냥 명목과외로 처리할 수도 있고 현재 가치로 자산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기업 회계 세법은 무조건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기업 회계를 적용받는 법인도 있고 기업 회계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것도 장부에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상액은 이거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계상하는 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했다고 해서 이자 비용 여기서 지급이자로 보고 차감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사항. 법인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할 수도 있고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준다. 이자 지급이자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지급 수입이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송금 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이미 송금 불산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 무관자산이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0 여기서 보면 2018년 귀속 배당금을 2019년 3월에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일이 2019년 3월이다. 이 배당 확정이 2019년 3월인 경우죠. 그런 경우 입금 불산이로 차감하는 지급이자는 2019년에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급이자는 대충 알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적수를 알아야 되겠죠? 주식적수. 이 주식적수는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다. 그러니까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입니다. 회계상 장부가액 적수가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문제를 안 풀고 이론을 본다. 그러면 좀 이해가 어렵죠. 일단 계속 내용을 일단 듣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 더 쉽습니다.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는 세무상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유보액을 반영한 금액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세무상 장부가액입니다. 여기서 주식 적수는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를 말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산총액 적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산총액 적수. 이 자산총액 적수는 뭐예요? 사업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상 자산총액 적수가 아니다. 그 세무상 자산총액 적수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해서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자산총액 적수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다. 그러니까 위에 거 이거 주식 적수는 세무상 주식 그 적수입니다. 유보액을 반영한. 그리고 자산총액 적수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다. 그리고 지급이자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빼고, 그다음에 연지급 수입이자 빼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빼고,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 빼고, 그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빼고, 업무무관 자산이자 뺀다. 이렇게 한 후에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률. 입금 불산입률 보시면은 이 보시죠. 20% 이상 40% 이하는 80%.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입금 불산입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20% 이상 40% 이하는 80%. 그러니까 248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248 248 411 40% 초과는 100%. 상장법인 경우죠. 그다음 비상장법인은 488 40% 이상은 80% 80% 초과하는 경우 100%. 이건 다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성금 연지급 수이자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그다음에 성금 불산입 때는 지급이자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계산 시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일단 이 지급이자를 차감하는 이유는 과다한 차입금에 대한 법인이 과다한 차입금, 법인이 자금을 과다하게 차입해서 지급이자를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을 성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지급 수입이자의 경우는 세법에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수용하고 있다. 세법은 연지급 수입이자는 취득가액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수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연지급 수입이자를 세법상 자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선택이죠. 선택상. 그렇기 때문에 수입배당에서 차감되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또한 회사가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이죠. 일단 1번 보시면 유동화 전문회사죠. 유동화 전문회사면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죠. 근데 유동화 전문회사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
배당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업기업 과세특례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받는 법인도 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나중에 그 소득세법 하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이죠. 보시면 배당 기준일이 2018년 12월 30일이다. 그럼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은 2018년 10월 1일 이후 취득. 2018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보유한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전세가 배제되는 100% 감면, 이 경우도 법인세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을 받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죠. 똑같아요. 이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률이 약간 다르다. 공식 보세요. 수입배당금에서 똑같아요. 지급이자 곱하기 자산총액 족수분의 주식 족수를 차감하고 거기에 입금 불산입률을 곱한다. 이거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리고 입금 불산입률이 약간 다르죠. 30% 이하는 30%. 상장법인 같은 경우죠. 30% 초과 100% 미만은 50%. 100% 초과하는 경우는 100%. 예를 볼게요. 예를. 갑법인이 A법인 주식을 취득해서 현금 배당 500만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입금 배산 적용 여부죠. 현금 배당 500만원인 경우죠. 현금 배당. 그러면 주식 취득일이 2019년 3월 31일인 경우. 그러면 우리는 수입배당금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배당 기준일이죠. 배당 기준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이 경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취득일이 2019년 10월 1일이다. 그러면 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이죠. 그러므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갑법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입했다. 그러면 차입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자 비용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계산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한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입배당금이 1000만원, 현금 배당 10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급이자를 알아야겠죠. 현금 수입배당금 1000만원. 지급이자는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지급이자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총액 족수 알아야 되겠죠. 자산총액 족수가 얼마예요? 10억 원이죠. 10억 원에 365 곱하고 세무상 장부가액 족수, 주식의 장부가액 족수가 2억 원이면 2억 원에 365 곱한다. 거기서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율은 100%죠. 그럼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갑법인의 손익을 분석해야겠죠. 이 사람은 지급이자 1000만원, 지급이자 1000만원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죠. 지급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지급이자 1000만원 송금 마이너스 1000만원, 그리고 현금 배당 1000만원, 여기 1000만원 수입배당 현금 배당, 수입배당금 입금이기 때문에 플러스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800만원.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800만원이죠. 만약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에 관련된 부분을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급이자 마이너스 1000만원 그리고 현금 배당 플러스 1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현금 배당 전부, 현금 배당에 대해서 전부 100%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급이자가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8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전부 적용되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 지급이자의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은 법인 내부로 유출된 자금이 지급이자 1,000만원 송금, 그 다음에 법인 내부로 유입된 자금은 현금 배당 1,000만원, 그 다음에 세부당 감소분 16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2017년 3월 10일에 주식을 15원에 취득했다. 지분율이 5%죠. 그리고 주권 상장 법인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수익 배당금 5천만원을 수령해서 배당금 수익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2018년 12월 30일이다. 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부유한 경우죠. 2017년 3월 1일이고 배당 기준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고 중요한 게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거죠. 이자 비용 1억 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수익 배당금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자 얼마죠? 이자 비용 1억 원. 그리고 곱하기 자산총액 족수분의 주식가액 족수. 자산총액 족수가 300억 원. 300억 원이죠.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족수가 300억 원. 2019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장부가액 족수가 300억 원. 그리고 주식 족수가 10억 원이죠. 10억 원 주식을 10억 취득했기 때문에 10억 원. 그리고 2019년 5월 1일에 처분했기 때문에 주식 족수는 120일입니다. 120일.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주식 족수로 해서 120일 하면은 5% 보유했기 때문에 상장법인이고 5% 보유했기 때문에 입금 불산율은 30%.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은 4,890만 4,11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